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의미로 우리 군의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의 비약적인 확대, 우주산업 성장, 한미동맹의 새로운 지평 형성을 꼽았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3, 3A, 5호를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판독 기능을 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고 한반도 상공 순회 주기도 12시간이나 되는 만큼 군사적 효용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며 2020년대 중후반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적에도 군정찰 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우리 정보감시 정찰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동안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해온 이유는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커서다. 액체 연료는 발사체에 주입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 적이 감시망에 포착되기 쉬운 데다 연료 주입 후 일정 시간 이내에 발사하지 않으면 엔진이 부식될 수 있다. 반면 고체 연료 발사체는 연료 보관이 용이하고 발사체에 탑재하기가 쉬워 군사용 미사일에 주로 사용한다. 고체 연료 발사체의 구조가 간단하고 비용도 액체 연료의 10분의 1에 불과한 점도 강점이다. 김 차장은 액체 연료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도 가능한 일이지만 이는 마치 짜장면 한 그릇을 10톤 트럭에 실어 배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빗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허용한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물론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군사용이 아닌 민간용에 대한 것이지만 우주발사체와 미사일은 기술이 동일해 군사 전용이 가능하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위해 미사일 제약을 풀어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고체 연료가 허용되지 않아 군사 정찰위성 개발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장 군사 정보력 약화로 연결됐다는 게 김 차장의 진단이다.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3호 등의 판독 기능만으로는 군사 정보 수집을 위한 눈과 귀 역할을 충족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지침 개정으로 정찰위성 운용 문턱을 낮추고 결국 군사 정보력의 비약적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김 차장의 설명이다. 그는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일명 언블링킹 아이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한국도 가까운 시일 안에 군사정보 정찰위성을 다수 쏘아 올릴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500에서 2000km의 상공에서 지구를 관측, 세밀한 정보를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저궤도 정찰위성 발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김 차장은 우리의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은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하고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과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를 구축해 나가는 데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번 지침 개정으로 우리도 고체 연료 추진체 형식의 무기 개발이 가능해졌다. 김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더 강력하게 정확한 미사일 방어체계, 신형 잠수함과 경항모, 군사위성을 비롯한 방위체계로 우리 군이 어떠한 잠재적 안보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이러한 문 대통령의 철학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 차장은
자신이 직접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주도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우리 외교부가 미국 국무부와 협상했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됐다며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보고서가 작년 중순쯤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문 대통령에게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톱다운 방식으로 미국 백악관, 안전보장회의와 협상하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만나 지속적으로 협상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이 지침 개정 과정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선 그간 갈등설을 빚어온 외교부 출신들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질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차장은 지침 개정과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또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제한한 조항의 개정에 대해선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며 800km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머지않아 때가 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미 미사일 지침의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 해제됨에 따라 우주산업 등 평화적 이용에 미칠 긍정적 효과의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공을 들여온 국내 우주개발의 진전 규모에 우선 관심이 쏠린다. 액체 1단 로켓을 이용해 2009년 8월 25일 발사됐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모습.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외국 발사체가 아니라 우리 과학자들이 개발한 한국산 우주 발사체로 우리가 제작한 위성을 쏘아 올리고 세계 각국의 위성과 우주 탐사선을 우리가 개발한 우주 발사체로 우주로 쏘아 올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날도 곧 올 것이라며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이번 개정을 박정희 대통령의 고속도로 건설, 김대중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 건설에 비유하며 우주발사체 산업은 한국과의 경제 전반에 미칠 산업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발사체 전문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광래 전 원장은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군은 물론 민간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고체 연료 로켓을 현재 개발 중인 누리호의 추력을 증가시키는 보조 추진체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누리호는 75톤 액체 엔진을 기본으로 300톤급 1단부와 75톤급 2단부, 7톤급 3단킹 모터로 구성되며 1.5톤급 위성을 태양동기 궤도에 올려놓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원장은 고체 추진기관을 누리호 1단에 추가하는 고체 부스터로 사용하면 탑재 위성 무게를 2톤으로 늘리는 등 누리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로호 때 개발한 100만 파운드 초추력의 고체 엔진을 120만 파운드 초를 낼 엔진으로 개선, 누리호에 추가해 4단으로 구성하면 약 300kg급 달 착륙선도 달에 보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